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론의 개혁, 민주주의와 토지 사유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테네가 경제사에 크게 공헌한 것이 있어요. 바로 민주주의와 토지 사유제예요. 훗날 자유시장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는데 기원전 594년에 당시의 집정관 솔론은 솔론의 개혁을 단행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에게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법령을 공포했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는데 먼저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빼앗겼던 땅을 되돌려주고 노예들을 해방시켰어요. 당시 귀족들은 정치를 독점했는데요. 시민들도 그 부의 크기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득권층에 대한 혁명이었는데 이로써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희년제를 본받은 솔론의 개혁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기원전 6세기 초에 아테네인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세습 귀족 계급은요, 좋은 땅을 소유하고 정치를 독점하고 파벌싸움에 골몰해 있었어요. 그 반면에 가난한 농민들은 채무자로 전락해서 자기 소유의 땅에서 농노로 일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중간 계급인 중농, 수공업자, 상인은 정치에서 배제되어서 불만이었어요. 이렇게 아테네는 유력자들과 시민 사이에 오랫동안 알력이 존재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예속민이라고 불렸는데 유력자의 농지에서 일하고 소출의 6분의 1을 바쳤어요. 만일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가 되었어요. 모든 부채는 솔론 시대까지 인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담보로 설정되었는데 대중이 가장 공포를 갖는 것이 바로 노예가 되는 것이었어요. 다수가 소수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시민들은요, 유력자들에 대한 반기를 들었어요. 분쟁은 격심했고 오랫동안 대립했어요. 기원전 594년에 솔론은 조정자이자 집정관으로 임명되면서 국가 통치를 위임받게 되었어요. 솔론은 집정관이 되면서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귀족 계급의 권력 독점을 막고 부유한 시민이 같이 통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솔론은 올리브 기름, 곡물, 포도주와 같은 농산물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시민의 소득 계층을 4등급으로 나누었어요. 이때부터 참정권과 군사 의무는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이 소득 등급을 토대로 배분되었어요. 모든 시민은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최하층민에게도 참석할 권리가 주어졌어요. 각 부족으로부터 100명씩 400명의 평의회를 만들어서 민회에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솔로는 유대인의 희년제를 본받아 부채 탕감을 시도했어요. 희년은 뭐냐면 50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때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면서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제도예요.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이었던 평등한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희년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희망했어요. 희년이 되면은 채무를 탕감해주고요.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수감되었던 죄수들을 풀어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가축과 땅에게도 휴식의 시간을 주었어요. 솔로는 기원전 594년에 아테네의 모든 채무자의 빚을 말소해 주었어요. 빚을 탕감하고 땅을 재분배했어요. 그때까지 소작 농노들이 경작했던 땅은 귀족들이 계속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러면서도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귀족들의 양해를 구해서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상환제도를 시행했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상한선을 정해서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았어요. 원래 솔론의 개혁은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채무자들이 처음에는 자녀를, 나중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노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민사회는 붕괴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솔론은 과감하게 아예 채무 무효 선언을 해버렸어요. 채무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팔려간 사람들조차도 다시 되돌아오겠어요. 인신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부 행위를 금지했고 토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빈민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농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제공해 주었는데 상업과 전문직이 장려되었고요. 올리브 기름을 제외한 농업 생산물의 수출을 금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막았어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보다 더 적합한 기준에 의거해서 아테네 고유의 주화를 제조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량형도 도입했어요. 빈곤이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았어도 솔론의 개혁 이전과 같은 절박한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론이 자신의 과업을 이루었을 때 각계각층에서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요. 땅이 없고 기술만 있는 장인 그룹은 정치에서 배제되었음을 깨닫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대지주 5명, 농민 3명, 장인 2명으로 하는 최고평의회가 구성되었어요. 귀족들은 솔론이 부분적으로 개혁하기만을 바랬어요. 반면에 빈민들은 모든 토지를 평등하게 다시 분배하기를 원했어요. 솔론은 자유, 정의,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평등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야심도 없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불만을 갖긴 했지만 솔론의 처분대로 따랐어요. 그의 조치는 100년간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선포되었고요. 나무판에 새겨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어요. 이후에 솔론은 더 이상 논란과 해명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서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그때 당시에 참주, 그러니까 독재자가 다스렸어요. 스파르타 같은 도시 국가는 소수가 지배하는 과도 정치 체제였어요. 솔론이 아니었다면 아테네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솔론은 그리스인의 기본 미덕인 중용의 덕을 구현했어요. 최악의 빈곤 상태를 끝냈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조화로운 정치체제, 인도적인 법전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와 노예제도로 탄생한 민주주의 패러독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출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풍요로운 국부와 노예제도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고대 다른 나라들은요, 부의 원천이 토지였는데,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483년에 매장량이 풍부한 라우리온 은광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25톤에 달하는 은을 생산할 수가 있었어요. 기원전 3세기 말까지 은화가 주조되었고 이 은화 덕분에 시민들은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국가에서 필요한 분량 이외의 잉여분은 시민에게 분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시민들은 노동을 안 해도 풍족했어요. 한 집에 2-3명의 노예들이 있어서 모든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 대신했어요. 노예 제도로 인해서 가사일에서조차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농사에 매달리지 않고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철학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틈만 나면 마을 광장에 모여서 철학과 정치에 대해서 논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시장도 형성되었어요. 모이다라는 어원을 가진 아고라는요, 그리스 도시국가의 중심에 있는 광장을 의미해요. 이 광장 주변에는 관청과 신전, 이런 공공 건물도 세워졌어요. 기원전 5세기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아고라의 유무가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을 구별했다라고 말해요. 아테네의 시민과 오늘날의 시민에는 차이가 있어요. 당시 시민은 양친이 모두 아테네 사람이면서 18살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뜻해요. 여자나 외국인 노예는 시민에 속하지 못했어요. 기원전 5세기경에 아테네의 13에서 15만 인구 중에 10만 명은 노예였어요. 시민의 수는 전체 인구의 14% 정도에 불과했죠. 노예들은요, 빚을 갚지 못한 평민들이나 전쟁포로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시민들을 위한 민주정치였어요.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폐와 민주주의의 출현은 왕정과 성직자, 기사, 군인에게 편중되어 있던 권력이 상인에게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불렀는데 자신의 종족을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헤라의 후손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그리스인들을 하나로 묶는 의식이에요. 그리스인과 그 문화는 다른 민족들과 구분 짓는 독특함이 있었어요. 그리스인은 500년 동안 번영을 누렸고 독창적이면서도 월등한 문화인 헬레니즘을 퍼뜨렸어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와 접촉한 모든 나라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그리스화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